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32회 실기시험 그 2편에 왔습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24번입니다. 수확한 뒤 상온에서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먹으면 더 맛있는 후숙 과일은 네, 좀 더 보관했다 먹으면 맛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딸기, 망고, 수박, 포도, 블루베리. 그렇죠? 답은 망고입니다. 망고가 후숙 과일입니다. 25번입니다. 실내 습도가 낮을 때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1차적인 건강 문제는 실내 습도가 낮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습도가 낮으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건조하다 이런 말이겠죠. 예. 그러면 건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고체온증, 야간 수면 장애, 엉덩이 부위 욕창, 호흡기 점막 건조, 겨드랑이 피부 발진. 그렇죠? 1, 2, 3, 5는 다 습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건조할 때, 습도가 낮을 때 나타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호흡기 점막 건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습도가 낮을 때가 건조할 때라는 것을 아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제가 대상자가 요구한 물건을 사다 주었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을 할 때 대처 방법은 앞으로 물건 구매 대행은 어렵다고 말한다. 유사한 물건이라며 그냥 쓰라고 권유한다. 해결 방안에 대해 가족과 의논하여 처리한다. 구매한 물건을 대상자와 함께 교환하러 간다. 원하는 물건을 대상자가 직접 구매하게 한다. 제가 대상자니까요. 그렇습니다. 구매한 물건을 제가 대상자, 그 대상자와 함께 교환하러 간다. 이것이 맞는 답입니다. 네, 구매한 물건을 대상자와 함께 교환하러 간다. 27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은 예쁜 유리컵에 담아준다. 생선가시는 미리 발라서 준다. 앞치마보다는 턱받이를 대준다. 졸려할 때는 식사를 천천히 준다.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쥐어준다. 맞는 것은요? 그렇죠. 예. 생선가시는 미리 발라서 준다. 그런데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물은 예쁜 유리컵에 담아준다. 그렇죠. 예. 깨지거나 할 경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컵은 좋지 않습니다. 3번은요. 앞치마보다는 턱받이를 대준다. 예, 턱받이보다는 앞치마가 낫습니다. 그러므로 턱받이는 아니죠. 앞치마가 오히려 낫다. 졸려할 때는 식사를 천천히 준다. 졸려할 때는 식사를 그렇죠. 예, 중단하는 게 낫겠죠. 천천히라는 게 틀렸습니다.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쥐어준다.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은 식사를 하고도 식사를 했다는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크고 무겁고 이런 숟가락을 쥐어주어서 그 식사를 했다는 강한 인식과 기억력을 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가벼운 숟가락 이건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요. 네, 2번 생선가시는 미리 발라준다. 2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거주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유리문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방 안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밤에도 화장실을 밝게 해둔다. 노출된 온수 파이프를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 놓는다. 대상자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에 전화기를 둔다. 네, 맞는 답은요? 그렇죠. 3번입니다. 밤에도 화장실을 밝게 해둬야 합니다.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네, 유리문을 투명하게 두면 가다가 어떻습니까? 그냥 빈 공간인 줄 알고 유리문하고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방 안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방 안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 의미가 없겠죠. 노출된 온수 파이프를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 놓는다.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뜨거운 건데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 놓는다고 해도 열 전도율이 높죠. 여전히 뜨겁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포일 이런 건 아니겠죠. 다른 열 전도가 안 되는 그런 걸로 감싸 놓아야 할 겁니다. 5번 대상자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에 전화기를 둔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필요가 있어 전화를 하려고 하면 손이 닿는 곳에 전화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닿을 수 없는 곳에 이게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요. 네. 밤에도 화장실을 밝게 둔다가 맞습니다. 29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명절이라 고향집에 가야 한다며 짐을 쌓았다 풀었다 할 때 대처 방법. 짐을 쌓았다 풀었다. 반복하는 거죠. 행동을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고향집에 혼자 갈 수 있는지 확인한다. 집에 가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고향집에 가기 전에 빨리 가기를 도와달라고 한다. 지금은 고향집에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예, 부정하거나 가르치려 하거나 훈계하거나 이런 것은 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침해 대상자에게. 그렇다면요. 그렇습니다. 쌓았다 풀었다를 반복하죠. 이런 반복하기를 할 때는 그렇죠. 주의를 다른 데로 환기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향집에 가기 전에 빨리 기기 합시다 라고 해서 빨리 기기를 도와달라고 한다. 이렇게 주의를 바꿔버리는 거죠. 29번에 4번입니다. 30번입니다. 야간에 집안에서 목적 없이 집 안에서입니다. 목적 없이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취침 전에 운동량을 늘려준다. 현관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킨다.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 배회 동선을 차단해서 낙상 위험을 줄인다. 거실을 어둡게 해서 방에서 나오는 것을 방지한다. 답은요? 네, 그렇습니다. 3번이죠.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 널어놓은 옷가지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착각과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치우는 게 좋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취침 전에 운동량을 늘려준다. 취침 전이 아니고 낮 시간 동안이죠. 낮 시간 동안에 운동량을 늘려서 저녁에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2번은요. 현관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킨다. 예, 밤에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은 좋지 않죠. 왜냐하면 집안을 목적 없이 이리저리 배회한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뭡니까? 지금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이 침해 대상자가 지금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행동의 전조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취침 전에 현관문을 열어놓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자, 배회 동선을 차단하여 낙상 위험을 줄인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 안에 배회 동선을 주는 것이 더 좋죠. 그래서 배회를 차단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신이 포위되었거나 감금되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더 좋지 않습니다. 거실을 어둡게 해서 방에서 나온 것을 방지한다? 아닙니다. 밝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틀렸고요. 침대 옆에 그러는 옷가지를 치워준다. 맞는 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취침 전에 운동량 늘려준다는 건 틀린 것이 왜냐하면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해줘서 야간 폐회 증상을 줄인다는 겁니다. 현관문을 열어 이거는 오히려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문을 잠궈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것이죠.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 네. 침대 옆에 매달려 있거나 부주의하게 내던져진 옷가지는 착각과 환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배회 동선을 차단해서 차단이 틀린 것이죠.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배회 코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을 어둡게 하여 그랬는데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머지는 틀렸고요. 3번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워서 착각과 환각을 일으키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3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점심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밥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 빈 그릇이 어르신이 든 거 맞죠? 그새 깜빡하셨네요.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지금 2시예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몇 시에 점심을 드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식사했는지 다른 분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지금 2시인데 조금만 쉬었다가 간식 드릴게요. 라고 반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2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저 할멈이 내 손수건을 훔쳐갔어 라며 자주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인지 묻는다. 다른 사람의 손수건을 빌려서 준다. 같은 손수건을 사두었다가 대체한다.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모르는 척한다. 손수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그렇습니다. 답은요. 같은 손수건을 사두었다가 대체하면 되죠. 여기 있네요. 이러면서요. 그럼 본인이 훔쳐가지 않은 거를 알게 되겠죠. 네, 같은 손수건을 사두었다가 대체한다가 맞습니다. 3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해서 고함을 치며 요양보호사를 때리려고 할 때의 대체 방법은
칼을 잡아 행동을 멈추게 한다. 충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한다.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한다. 네,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떻든 그렇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다독여서 재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34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우리 엄마가 와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의 대처 방법은 밖에 아무도 안 왔다고 말한다. 엄마가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설명한다.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지금은 저녁이니 엄마한테 내일 가자고 말한다. 뭡니까?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해질녘만 되면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가야 된다라고. 그럴 때 대처 방법. 그렇죠. 주의를 다른 데로 환기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보자.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켜 버리는 겁니다. 다른 데로 방향을 돌려버리는 것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35번입니다. 뇌물소리, 새벽 다구림 소리 등 청각을 활용한 인지자극 훈련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공감력 증대, 계산력 증진, 억제력 향상, 진압력 강화, 친화력 확대. 정답은요? 네, 그렇습니다. 진압력 강화죠. 뇌물소리, 다구름소리, 진압력은 뭡니까? 위치, 환경, 시간, 사물, 사람 등을 그렇죠. 그 지칭하는 거, 기억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뇌물 소리를 들려주면서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이 뇌물 소리라는 걸 맞추고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듣고 이것이 닭이라는 거, 닭 울음소리라는 것을 맞추고 이렇게 청각을 활용해서 인지를 자극하는 훈련. 이것을 진압력 강화 훈련이라고 합니다. 진압력은 위치, 시간, 사물, 사람 등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려주고 청각을 활용해서 위치를 알고 시간을 알고 사물을 알고 사람 등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 그래서 뇌물 소리나 새벽 닭울음 소리를 듣고 이러한 청각을 활용해서 인지 능력을 키워주는 것. 진압력 강화입니다. 36번입니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편안하게 대면하는 방법은 네, 이것은 그냥 답을 찍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나서 말을 건넨다. 그렇죠? 눈 맞추고 나서 말을 건네는 겁니다. 37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 공감 반응입니다. 공감 반응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상자가 한 말을 반복해 주거나 그러한 감정을 공감하는 형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가 간호사가 혈압이 높다고 누워 있으래. 그래도 밖에 나가 바람 좀 쐬면 안 될까? 그렇죠. 뭔가 지금 좀 답답하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감 반응은요. 답답하시죠? 이렇게 그 대상자가 느끼는 한 말이나 또는 감정을 반복해 주면서 공감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누워 계시는 게 답답하신가 봐요. 오늘 하루는 그냥 누워서 쉬세요. 혈압이 높으니 누워 계시는 것이 안전해요. 혈압이 떨어지면 그때 나가는 게 좋겠어요. 밖에 나가셔도 되는지 간호사에게 물어볼게요. 공감 반응은 뭡니까? 그렇죠. 답답하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면 안 될까? 누워 계시는 게 답답하신가 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공감 반응입니다. 38번입니다. 옷이 젖었는데도 갈아입기를 거부하는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나 전달법입니다. 나는 걱정이 돼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그 걱정하는 거 이런 걸 전달해 주는 거 이게 나 전달법이에요. 자, 옷을 갈아입으면 상쾌할 거예요. 언제 옷을 갈아입으면 좋을까요?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냄새가 나요. 이러다 감기에 걸릴까 봐 걱정이 돼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 싫으시군요. 그렇죠. 답은 4번이죠. 이러다 감기에 걸릴까 봐 뭡니까? 내가 걱정이 돼요. 나는 걱정이 돼요. 그렇죠. 내가 걱정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죠. 이것이 나 전달법입니다. 이러다 감기에 걸릴까 봐 제가 걱정이 돼요. 나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39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제안한 대상자의 여가 활동 유형은 대상자, 문화생활 같은 거 못해. 시간을 때울 거라면 텔레비전 보는 거지. 요양보호사, 그럼 우리 함께 재밌는 영화 보러 영화관에 가요. 자, 영화 보러 가는 거, 또 문화생활, 영화 보러 가는 거.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소일활동, 운동활동, 자기개발, 사교 오락활동, 종교 참여활동. 그렇죠. 사교 오락활동이죠. 40번입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이야기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답은 여기서 나왔네요. 이해력 장애인데요. 예, 짧은 문장으로 말한다든가 천천히 이야기한다든가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해력 장애라고 고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긴 문장으로 말하면 못 알아들어. 이해력이 부족해서 짧은 문장으로 말하고 조금 빨리 말하면 이해력이 부족해서 못 따라가요. 그래서 천천히 이야기하고 예,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 등을 주어서 그렇죠. 예, 어떤 직관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것이 이해력 장애를 돕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대처 방법은 자, 이러한 경련은 수분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경련을 할 때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입에 거품을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품이 그렇습니다. 기도로 들어가서 호흡을 막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3번과 같이요. 3번입니까? 5번이죠. 5번과 같이 고개를 돌려서 그렇죠. 입에 있는 거품이 밖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분 내의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답은 그림이 5번과 같은 이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고개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네, 반드시 고개를 돌려서 거품 같은 게 밖으로 흐르도록요. 42번 다음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설사로 복통이 있는 경우, 운동 직후 맥박이 상승한 경우, 못에 찔려 피가 나는 경우, 발목을 적질러 통증이 있는 경우,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은 경우. 그렇죠? 정답은 5번이죠.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은 경우. 그렇습니다. 화상 자체도 문제지만 그렇습니다. 이미 그 연기라든가 이런 걸 호흡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은 경우가 가장 먼저 응급처치의 대상입니다. 43번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심장 리듬은 5분 간격으로 분석한다.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전기 충격이 전달되고 1분 후에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한다. 분석 중이니 물러가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 손을 댄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심폐소생술을 5회 시행하고 적용한다. 답은요? 그렇죠. 4번이죠. 분석 중이니 물러가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의 손을 떼고 물러나야 합니다. 1번은 뭐가 틀렸나요? 심장 리듬은 그렇죠. 2분 간격으로 자동적으로 분석해서 계속 나오죠.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주지 아닙니다.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붙잡아주면 안 됩니다. 다 손을 떼고 있어야죠. 전기 충격이 전달되고 1분 후에 아닙니다. 즉시입니다.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에 도착하면 심폐소생 5회만 한다? 아닙니다. 119 구급대원이 오도록까지, 올 때까지 계속, 그렇죠.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 손을 떼고 물러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심장 리듬은 5분 간격 아니고요. 2분 간격,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자동 분석 반복합니다.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야 합니다. 전기 충격이 전달되고 1분 후가 아니고 즉시입니다. 충격이 전달된 후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분석 중이니 물러나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 손을 떼고 물러나야 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5회 시행하고 아닙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자동 심장 충격 사용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렇습니다. 4번입니다.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답이 나왔네요. 여기가 명치죠. 명치 윗부분 여기입니다. 여기를 누르는 겁니다. 약 5cm 그 정도로 어떻습니까? 1분에 100번 내지 120번 정도의 속도로 누르는 거죠.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